네, 뉴욕은 휴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라든지 런던 쪽, 런던이라는 유럽 쪽,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글로벌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환경 한번 들어보죠.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보통 화요일 아침 같으면 월요일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을 이번 주 첫 개장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네요. 미국의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유럽 증시가 오늘 앞으로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유럽 증시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시리아 사태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유로존 PMI가 증시를 견인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더라도 일단 유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지난주 그 시리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이제 주말 동안에 시리아 사태가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좀 가늘고 길게 갈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유가는 다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유로존과 중국 PMI 호조에 따라 유가는 다시 반등을 했고 실물 경제를 너무 정확하게 분석해서 닥터 카퍼라는 즉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는 구리 이렇게 불리우는 구리값도 급등을 했는데 이는 부작용이 아닌 순작용이다. 글로벌 경기 민감주와 상품시장 강세가 바로 회복 기대감, 성장 기대감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인 가운데 오늘은 유로존이 글로벌 증시와 외환시장 분위기를 이끌었다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PMI였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나 어떻게 좋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마르키트사가 제공하는 유로존 전체 PMI가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상으로도 좀 화려하네요. 이번 8월 유로존 PMI는 보시다시피 26개월 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51.4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전월 7월 달에요. 50이라는 경기 확장과 수축 국면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50선 위에 올라왔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번 8월에는 여기서 더 한 번 업그레이드가 레벨업이 됐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호재라고 할 만한 뚜렷한 이슈가 되겠고요. 근데 밑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요, 50선 돌파한 이후로 상승세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이렇게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존 PMI 결과는 그야말로 모두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옆에서 보시면은 네덜란드가 53.5, 오스트리아가 52, 아일랜드가 52, 게다가 27개월 내 최고, 18개월 내 최고, 9개월 내 최고 이렇게 상당히 뚜렷한 강세에다가 한동안 주춤했던 독일도 51.8로 2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거는요. 원래 좋은 나라들이 더 좋은 거는 얘기할 게 없고요. 피그스 국가니 재정 우려국이니 그동안 오명이 있었던 이탈리아, 스페인도 각각 27개월 내 최고, 29개월 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50선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스도 역시 4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0선에 바짝 다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스만 50선에 못 가긴 했지만 그리스는 그래도 44개월 내 최고를 갔지만요. 이번 유로존 PMI에서 유일하게 소외당한 것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건 제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하는 좌파 정부, 좌파 정권,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여기에 결과가 보시다시피 1년 정도 됐는데 49.7로 프랑스라는 이름값도 못하고 50선 밑에 있는 데다가 현재 적체기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지금 유로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8개 국가의 PMI는 turn a corner 혹은 bottom out. 방향성을 바꿔 잡으면서 이제 우상향의 채비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는 게 그래프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미증시 노동절로 휴장이었으니까 유럽 증시 3대 지수 알아보실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훌륭합니다. 영국이 1.45%, 프랑스가 1.83%, 독일이 1.73% 각각 오르면서 보시다시피 영국이 6,500선, 프랑스가 4,000선, 독일 지수는 8,243으로 훌륭한 결과죠. 남유럽 지수 보시죠. 이제 부채 우려국이라고 하면 서운하다 그런다네요. 저쪽에서. 남유럽 지수 앞에서 보신 이탈리아, 스페인 27개월 내 최고, 29개월 내 최고의 PMI를 기록했고 그리스는 44개월 내 최고였지만 보시다시피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대신에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68%, 1.84%의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조금 나라에서 떨어져 있는 나라 밖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중국 PMI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중국 정부 PMI가 나왔는데 이번 거는 마르키트와 HSBC에서 발표한 민간 PMI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번 헤드라인 결과상 50.1이 나왔군요.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선인 50선을 넘어갔고요. 전월 7월 달에 11개월 내 최저치인 47.7까지 내려앉았다가 이번에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50.1로 들어왔는데요. 물론 어제 중국 정부 PMI 51보다는 약간 좀 수치는 처집니다만 그래도 50선 유라는 방향성은 일치했다. 만약에 어제 중국 공식 PMI가 50일 나왔는데 이게 50 밑으로 나왔으면 이것도 상당히 좀 헷갈릴 뻔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치의 차이는 있을 뿐 방향성은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중국 공식 PMI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규 주문과 생산이 급증을 한 것. 그 다음에 향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미출하 재고량이 2년 내 최고치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 그 다음에 생산에 있어서 구매와 지출 단가가 6개월 내 처음으로 보시다시피 동반 상승을 한 것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이거야말로 진짜 터너 코너다. 바람아웃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붙을만하고 마르키트사에서는 이번에 PMI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큰 기대를 했겠죠. 이 정도면 이제 뭐 미국 증시까지도 분명히 반응을 했을 텐데 일단은 미국이 쉬고 있는 관계로 유럽과 중국의 저런 PMI 결과를 통한 글로벌 증시의 반응을 함께 보셨고요. 상품 지수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시리아 사태, 미국이 지금 연휴다 보니까는 뭐 의회에서도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도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AP통신 준비됐습니다. 보시죠. 시리아 임시정부가 미 의회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제발 우리를 쳐달라. 아사드 정권을 단죄해달라. 다 좋은데요. 그리고 또 이런 보기 싫은 단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북한. 이번 사태를 이란하고 북한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표해서 미국이 빨리 아사드 정권의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화학무기 사용을 의회의 승인하에 응징해달라. 북한, 이란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예민한 상황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핵심 경제지표는 바로 금요일 나오는 고용보고서입니다. 근데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한번 실업률만 예측을 해보기로 하죠. 결국 9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 양적완화 축소를 앞당기느냐 미루느냐 이건데요. Financial Forecast Center에서 제공한 실업률 전망치 보실까요? 사실 뭐 설명부터 드리면은요. 글로벌 경제 가운데 올해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공통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상저하고가 되겠는데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좋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Financial Forecast Center에서 미 정부 자료하고 각종 연구 자료를 종합해서 미 실업률 전망치를 월별로 만들어 놨는데요. 주말에 업데이트된 자료니까 가장 최신분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7월에 7.4 나왔었죠, 실업률. 근데 이번 8월에는 7.5로 다시 오를 것이다. 이게 9월까지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5, 6, 7 요때 고용 증가분의 대부분이 휴가철 특수를 커버하기 위한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임시업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름 휴가철 끝나고 정리가 되면서 실업률이 약간 오를 것이다 라고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하는 계절이 또 다가오죠. 바로 이제 10월, 11월 요때가 제조업이 다시 이제 활동이 커지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인데 요때 이제 실업률이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겨울에 막상 쇼핑 시즌 시작되면은 조금 주춤했다가 1월 달에는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6개월치를 놓고 보시면은요. 결국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뭐 하향 돌파나 이런 건 없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용보고서가 7월보다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 이제 지배적인 예상이지만 어차피 연준 이 월가 금융사들의 이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은 9월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단돈 100억 달러라도 줄어든다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이런 양적 완화가 축소되더라도 미 증시 펀더멘탈이 견조하게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지 않냐는 점에서 당분간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가 나빠야 양적 완화 축소가 지연되는 역설적 시나리오는 버리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이제 우리나라 관련 소식을 좀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우리 최임화 앵커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탄광 속의 카나리아,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측정 도구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수출이 바로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그러면서 UBS, 골드만삭스, 소시에테 제네럴 등 유수의 글로벌 대표 금융사들은 한국 수출이 세계 증시에 아주 좋은 바로미터라는 의미에서 가장 선호를 한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지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어제 한국 수출 나왔을 때 그냥 저는 대충 수치만 보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대접받는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주의 깊게 볼 걸 그랬어요. 소시에테 제네럴이 대신 정리를 해줬습니다. 연율로 YOY로 7.7%, MOM으로 2.6% 8월에 한국 수출 늘어났고요. 특히 한국 경제가 주력하고 있는 5개 업종이 두 자릿수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조선, 핸드셋, 반도체, 화학 등 YOY로 연율로 봐서 그런지 상승폭이 상당히 크죠. 이거는 고무적이다. 반면에 아직도 기계, 철강, 정유, 디스플레이 패널 등은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수출 대상국별로는 중국하고 미국은 양호, 일본과 중동은 여전히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한국 수출이 결국 중국과 일본의 대외 경기를 반영하는 종합 지표 그리고 선행 지표다라면서 요 파란 선 있죠, 짙은 선. 이게 이제 한국 수출이고 약간 옅은 하늘색이 이제 세계 수출 동향인데요. 이번에도 한국 수출이 먼저 이렇게 적체기를 지나서 튀어 오른 만큼 이 세계 수출 동향도 후행하면서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모간 스탠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MSCI 한국 지수 보는데 미국 증시가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난 금요일 상황에서 안 달라졌거든요. 이걸 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입니다. 잠시 잊고 살았죠. 근데 99엔 55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최근 요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보시면은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과 코스피는 뭐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우려라는 이 교집합에 따라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어느새 이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99엔 중반대까지 갔는데 이제 최근 중장기로 보시면은요. 잘 아시는 대로 100엔대에 근접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겐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몇 번에 겪어서 내성이 생길 때도 됐지만 그래도 좀 원칙적인 건 뭐냐면은요. 바로 롱숏 전략. 이제 앞에서 이제 이승조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같은 수출업종 경쟁사인 현대차 팔고 대신 토요타를 사고 다음에 현대제철 팔고 신일본제철, 스미토모제철 사고 이런 식의 외국인 투자자들 매뉴얼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99엔 중반대가 오늘 와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보신 유로존 PMI나 시리아 공격 지연 이거는 뭐 어제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중국하고 유로존 PMI를 결국 우리 시장에 오늘 반영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신 대로 외국인 매수세의 출발은 일단 기대를 하되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00엔대 가서 위로 붙인다면 약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